안녕하십니까, 하용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조경 4부터 들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시간은 서양의 조경, 그 중에서도 고대 이집트에 대해서 먼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절 고대 조경의 첫 번째 이집트 정원. 자, 배경. 자, 자연환경은 아프리카의 동북부에 위치하며 국토의 대부분이 사막이고 나일강 유역은 비옥해 농업과 목축업이 발달하였다. 자, 나일강 유역이 비옥했다라는 건, 자, 나일강이 주기적으로 범람을 하게 됩니다. 자, 주기적으로 범람을 하지 않고 불규칙하게 범람을 할 경우에는 이 주변에서 농사 짓기가 힘들겠죠. 하지만 주기적으로 범람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다라는 거고, 그래서 주변에서 농사 짓기 좋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나일강 유역은 비옥해 농업과 목축업이 발달했고 국토 중앙의 나일강을 기준으로 해서 상이집트와 하이집트로 나뉘어졌다. 여기다가 줄 쳐주시고요. 자, 나일강의 하구에는 넓은 델타 지역이 형성되어, 여기서 말하는 델타 지역은 삼각주를 뜻합니다. 자, 델타 지역이 형성되어 있어서 나일강과 그 지류가 통과하는 지역에는 수생식물인 연과 파피루스가 식재되어 있다. 줄 쳐주시고요.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중해와 사막으로 인하여 외적의 침입이 어렵다. 그리고 이집트는 울창한 숲이 없고 쓸만한 목재도 거의 없어 목재를 매우 귀중하게 여긴다. 자, 이집트는 아프리카에 위치하고 있죠. 자, 아프리카 지도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자, 우리가 공부할 건 이번 시간은 이 나일강입니다. 나일강. 자, 나일강 유역에서 고대 문명이 탄생을 하는데, 고대 이집트 문명이 탄생을 하는데, 자, 나일강도 이 지역은 상 이집트 지역이라고 불리고요. 이 아래쪽은 하이집트라고 불렀습니다. 자, 상이집트에서 하이집트 쪽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물이 흘러내려가고, 그리고 여기는 어디죠? 그렇죠. 여기는 지중해입니다. 자, 지중해로 상이집트에서 하이집트로 물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물이 올라가는 겁니다. 높은 쪽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빠져나가고, 상이집트에서는 대표하는 식물이 연꽃이 되고, 그리고 하이집트를 대표하는 식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피루스입니다. 자, 파피루스는 잘 아시겠지만 종이의 원료가 되는 거죠. 종이의 원료가 되는 파피루스는 하이집트에 많이 식재가 되었다. 상대적으로 수심이 얕은 상이집트에는 연꽃이 식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 연꽃의 학명에 대해서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연꽃의 학명은 넬룸보 누시페라. 발음하기 편한 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파피루스는 사이프러스 파피루스라는 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학명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식재와 관련된 문제가 나올 때는 학명으로 나옵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인문 환경. 기원전 322년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 후 수도 알렉산드리아는 헬레니즘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다. 종교는 자연 현상을 숭배하는 다신교다. 자, 알렉산드리아라는 건 도시 지명 이름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여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자, 그리고 헬레니즘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다. 자, 기억해 보시면 고대 동물을 숭배하고, 즉 수소의 신, 아피스, 암소의 신 등 다양한 신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중요합니다. 태양의 신 라 신이 나오는데요. 자, 농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태양을 중요시하고 태양신을 흙, 사람, 동물, 동식물 등 우주의 만물을 창조한 신으로 숭배하였다. 그러니까 이 다신교인 이 이집트에서도 더 높은 신이 있는 거예요. 더 많이 숭배받는 신이 이 라 신이었다라는 거고, 라 신과 더불어서 오시리스도 굉장히 숭배받는 신이 됩니다. 이 내용은 뒤에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 디귿, 미라, 사자, 죽은 사람의 유해를 오래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시체의 내장을 긁어내고 소금을 물로 골고루 스며들게 하고 향기가 좋은 수지로 바른 다음 마포 붕대로 감싸서 관 속에 안치시켰다. 자,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인류 문명의 발상지 중 하나로 수목의 생육을 중요시하며 원예가 발달하였다. 자, 피라미드는 신의 혼을 통해 태양신에 접근하려는 탑이자, 자, 현인신, 즉 살아있는 신을 뜻합니다. 현인신이라는 건 살아있는 신을 뜻하고요. 자, 이 살아있는 신은 즉 파라오를 말합니다. 자, 우리가 파라오 왕이라고 하는데 파라오 왕이 아니라 파라오라는 건 세습되는 왕 체계를 파라오라고 하죠. 자, 파라오고, 자, 다음, 자, 인간의 동경 열망을 형상하여 대지에 세운 가장 거대한 상징이었으며 최초로 만든 가장 단순하고 추상적이고 기하학적인 형태다. 자, 기하학적이라는 건 직선을 쓴다든지 또는 원을 쓴다든지 원호를 쓰는 걸 기하학적이라고 합니다. 기하학이란 말을 우리 앞으로 많이 접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정원에서는 기후의 영향으로 높은 울담을 둘러싸고 담 안에 몇 겹으로 수목을 열시겠고, 그 다음 관계의 편이라는 건 물대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수목 식재 시 바둑판처럼 정연하게 배식하였다. 자, 여섯 번째, 강한 종교관에 따라서 거대한 예배 신전과 장제 신전주의의 신원을 꾸몄다. 신원이라는 건 신전 정원을 뜻합니다. 자, 적어드릴게요. 신원이라는 건 신전에 붙은 정원을 뜻합니다. 자, 신원을 꾸몄고, 종교의 영향으로 사자의 정원을 통해,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라이언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죽은 사람을 위한 정원을 통해서 이집트의 특이한 형태로 발달하였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 자, 정원 요소에 자, 수정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구형이 아니라 방형 또는 장방형, 그리고 T자형 침상지를 배치하였으며, 자, 구형이 아니라 방형 또는 장방형, 그리고 T자의 침상지가 있었다. 자, 고대 이집트 주택 정원에서 볼 수 있는 형태인데요. 자, 방형이라는 건 이런 형태죠. 정사각형에 가까운 형태. 그 다음 장방형이라는 건 직사각형 형태. 그리고 T자의 침상지라는 건 연못을 뜻합니다. 연못. 자, 연못인데 침상이라는 건 가라앉았다라는 거죠. 가라앉은 또는 움푹 패여진 연못을 침상지라고 하고, 자, 영어로는 sunken pond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정리하시고요. 자, 그리고 여덟 번째, 대추야자, 시카모아, 무화과 등을 정원식물로 사용했다. 자, 두 번째, 주택정원. 자, 테베라는 거 지명 이름입니다. 테베에 있는 아메노피스 3세 신화의 분묘와 아메노피스 4세 친구인 메리레이 정원, 여기까지 줄을 쳐주세요. 아메노피스 3세 신화의 분묘와 메리레이 정원, 무덤 벽화를 통해서 당시의 정원을 살펴볼 수 있었다. 자, 두 번째, 정원은 높은 울담에 둘러싸인 직사각형의 형태
담 안은 몇 겹의 수목 열식 되어 있고, 자, 구형 고쳐주셔야 됩니다. 방형과 장방형 또는 T자형 침상지, 그 다음 물가의 키오스크를 구성하였다. 자, 키오스크라는 건, 자, 여기다 적을게요. 다른 말로 하면은 원정을 뜻합니다. 원정. 자, 원정이라는 건 정원에 정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키오스크를 배치하였고, 자, 그리고 3번 중문과 주거 건물 사이를 연결하는 축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으로 구성하였다. 좌우 대칭이라는 건 정형식인 정원을 나타냅니다. 자, 네 번째 중신의 분묘, 그러니까 고위 간직의 묘를 보니까 입구의 탑문, 아주 높이 솟은 탑문에서 저택 중앙까지 사열 아치형의 포도 넝쿨을 식재해서 그늘지게 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정원 수목은 과실 목재 녹음을 제공하는 무화과, 아카시아, 포도, 석류 등이 사용되었다. 그 다음 특히 시카모아에다가 줄 치시는데 SYCA입니다. 시카모아는 SYC로 되고, 신성시하여 죽은 자를 이 시커모어에서, 이 시커모 그늘에서 시기하는 풍습이 있었다. 여기다가 줄 쳐주세요. 자, 그리고 제지 원료인 파피루스는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자, 하이집트에서 파피루스를 식재하였다. 파피루스는 종이의 원료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파피루스가 생긴 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대나무 죽감같이 생겨서 이걸 잘라내고 하나하나 엮어서 그걸 종이로 만들게 되죠. 이런 식으로 엮어서 이게 종이가 됐다라는 거고요. 자, 참고 이집트 주택 정원의 특징, 자,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시고, 자,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릴게요. 자, 고대 이집트의 주택 정원은, 자, 한번 따라 그려보시는 것도 공부하시는데, 학습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같이 한번 따라 그려보세요. 자, 높은 담장이 있고, 그 다음 정문은 더 높이 솟은 탑문, 이걸 탑문이라고 하죠. 자, 영어로는 파일런이라고 씁니다. 파일런이 있고, 그 다음 정원 중심에는 T자형이든 또는 방형이든 장방형의 침상지가 있어서 그 안에다가 물을 담았다. 침상지를 뭐라고 했죠? 그렇죠? 선큰 폰드라고 하죠. 선큰 폰드.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특징적인 게, 이 선큰 폰드 침상지 주변으로 침전 또는 키오스크가 배치되었다. 그리고 자, 이 담이 있는데 담은 왜 설치했을까요? 자, 담이 있는 이유는, 자, 이집트죠. 이집트니까 아프리카의 모래바람이 많이 불어오기 때문에 그 모래바람을 막기 위해서 담을 높게 세웠다라는 거고, 높은 울담을 세웠고, 그 안에 다시 수목을 겹겹이, 이런 식으로 겹겹이 식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래바람을 충분히 막을 수 있도록 식재를 했다라는 게 이 고대 이집트의 주택 정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신전 정원. 다시 말하면 신원이고요. 자, 신원은, 자, 신원은 슈라인 가든이라고 합니다. 자, 슈라인 읽으실 때는 슈라인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슈라인 가든. 자, 신전 정원이 있는데, 자, 첫 번째, 강한 종교관에 따라 거대한 예배 신전과 장제 신전으로
건설하고 주위에 신원을 설치하였다. 자, 장제 신전이 있는데 신전 앞에 장제라는 게 붙어 있어요. 장제라는 건 장례 치르고 제사를 지냈다라는 거예요. 장제 신전을 설치하였고, 자, 두 번째 델 엘 바하리라는 곳에 하셉수트 여왕이 태양신, 아까 태양신이 이름이 라였죠. 태양신이 라를 모신 신전이고, 니은 센누트의 설계로 만들어진 것으로 현전이 아니라 현존하는 최고 가장 오래된 조경 유적이고요. 자, 센누트가 설계했다라는 곳에 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산중턱의 계단식 형태로 3단의 테라스로 구성이 되어 있다. 테라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 10줄을 세워서, 자, 10주라는 건 기둥을 줄지어 세웠다라는 겁니다. 10줄을 세워서 장식한 대규모의 신전 건축이 이루어졌으며 주변에 정원을 조성하였다. 그리고 스핑크스도 배치되고 아카시아 나무와 같은 수목들의 열식을 했다라는 겁니다. 현존하며 노단 위에 녹음수를 식재한 흔적, 그 식재공이 남아 있고요. 식재공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자, 세계 최고의 조경 유적이다. 자, 그러면 이 신원도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슈라인 가드는 지금 현재도 남아 있는 조경 유적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예배당. 제사 지내기도 하고 예배 드리기도 하고 하는 곳이고, 라신을 모신 곳이고, 이런 식으로 계단이 테라스 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테라스가 되는 거예요. 테라스. 그래서 하나, 둘, 세 개의 테라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그리고 이 테라스에는 식재공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식재공이라는 건 나무를 심기 위해서 이렇게 구덩이를 파놓은 것, 이걸 식혈이라고도 하고 식재 구덩이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나무를 심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흔적이 아직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 신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자,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저 입체적인 계단을 그 모습을 우리가 위에서 평면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신전이 있고, 여기는 아몬 신을 모신 곳이 있고요. 아몬,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 게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아멘이 아몬입니다. 그리고 이 좌우로는 하셉수트의 예배당, 그리고 여기에는 태양신인 라를 모셨고요. 여기는 태양신 라 신의 아들과 딸을 모신 예배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테라스가 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묘지 정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묘지 정원, 다른 말로는 사자의 정원.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죽은 사람을 위한 정원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집트인의 내세관에서 기인한 것으로. 자, 내세관이라는 건 다가올 미래에 대한 세계, 올 내자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기인한 것으로 무덤 앞에 영혼의 휴식처로 소정원을 꾸몄다. 중심의 방향의 연못과 사방으로 세 겹의 수목이 열식이 되었고, 자, 세 번째로 이집트의 2대 신전은 태양신인 라신과 저승의 신이라고 불리는 오시리스가 2대 신에 속합니다. 자,
그리고 참고 조경의 발전 과정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시고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서부 아시아 바빌로니아 조경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봤던 고대 이집트는 고대 이집트 문명이고 서부 아시아는 그렇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기원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한 메소라는 건 메소가 영어로 between을 뜻하는 거예요. 포탐이라고 하는 건 강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에서 발전하는 문명이 서부 아시아 문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 사이에서 발생하였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배경. 자, 유프라테스 강 그리고 티그리스 강으로 둘러싸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강수량이 적고 기후차가 심하였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지구라트. 고탑으로 단조로운 평원 위에 솟아있는 거대한 지표로서 효과가 있고 지표물로서의 효과가 있다는 거고 대표적으로 바벨탑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의 신전을 구축하였다. 도시가 의도적 계획적으로 건설되어 최초의 계획된 정원은 불모지대의 관계 효과를 위해 시행되었다. 자, 관계 효과라는 건 아까 그렇죠. 물대기 위한 기술을 관계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부족한 국가는 이 관계 기술이 발달하게 됩니다. 부족하면 발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모래바람이 불기 때문에 높은 담으로 둘러싸인 들 안에 기하학적으로 배치되어서 정원 기본 시설로 관계형 수로를 배치하고 수목 식재는 전적으로 관계 수로에 의존하고 수목을 신성시하였다. 그리고 하나 좀 필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로 조적 기법이 발달하였다. 자, 조적 기법이라는 건 이 돌을 쌓아 올리는 걸 조적이라고 하죠. 조적 기법이 발달하는데 아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치, 그 아치 구조물이 이어진 게 볼트라고 합니다. 볼트. 조적 기법이 발달하였다. 필기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 수렵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수렵원은 영어로는 그렇죠. 헌팅 파크라고 합니다. 자, 헌팅 그렇죠. 사냥하기 위한 정원을 수렵원이라고 부르고요. 자, 어원은 짐승을 기르기 위해 울타리를 두른 숲을 뜻하고 자, 줄 쳐주세요. 중요합니다. 오늘날 공원의 시초가 되었다. 자, 두 번째 인공 언덕을 만들고 그 정상에 신전과 산을 만들고 저지대에는 인공 호수를 만들고 소나무부터 향나무까지 규칙적으로 식재하였다. 자, 수렵원은 이렇게 평지를 이렇게 토양을 채취해서 성토를 한 거예요. 자, 성토를 하고 나면 여기는 이렇게 비어 있게 되죠. 침상이 되죠. 그래서 여기는 인공적인 호수를 만들었다. 인공 호수를 만들고 인공 언덕을 조성하였다. 그리고 인공 언덕을 조성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신전을 만들어서 이렇게 볼 수 있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수렵원입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야영장, 훈련장, 제사장, 향연장 등 생활의 중요 요소로서 사용되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서아시아에서는 키츠, 자, 천연적인 산림을 키츠라고 부르고 자, 인공적인 수렵원을 키루라고 부릅니다. 자, 키츠와 키루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됐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키츠는 천연 산림을 뜻합니다. 그리고 키루는 인공적인 정원을 뜻합니다. 자, 외우시기 좋게
똑같이 치읓이 들어간다. 치읓이 들어간다. 기억하기 쉬우시겠죠? 자, 키체와 키루가 있다.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또 하나 필기해 주셔야 되는 게 이 서부아시아 이 정원에 대한 기록은 길가메시 이야기라는 책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메시 이야기가 있다. 자, 중요하니까 필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공중정원. 자, 공중정원은 다른 말로 추장 알리 언덕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행잉 가든이라고 말합니다. 행잉이라는 건 우리가 행거하면 거는 걸 말하고, 행잉이라는 걸려있는 가든, 정원.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정원을 행잉 가든이라고 합니다. 공중 정원이라고 하고, 자, 중요합니다. 신바빌로니아의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왕비인 아미티스를 위해서 테라스에 식재를 하고 인공의 산을 조성한 것으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다. 자, 여기서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왕비인 아미티스를 위해서 선물하였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줄 쳐주시고요. 자, 여기서 왕비인 아미티스는 여기 페르시아 여기 바빌로니아에 살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옆에 있는 메디아 왕국에서 시집을 온 거예요. 근데 그 메디아 왕국은 지금의 이란이라든지 인도에 가까운데, 거기는 아무래도 여기보다 훨씬 더 수목이 많겠죠. 수목이 많다 보니까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 아미티스를 보고 이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만들어줬다라는 거예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성벽이 높은 노단 위에 수목과 덩굴식물을 식재하였다. 최초의 옥상 정원이다. 줄 쳐주시고요. 자, 세 번째, 지구라트형의 피라미드가 계단층을 이루고 각 노단의 외부를 회랑으로 둘렀다. 자, 여기서 말하는 회랑이라는 건 회자가 돌다, 돌 회자입니다. 랑자는 복도 랑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기둥이 있는 복도를 회랑이라고 합니다. 자, 회랑. 그리고 네 번째, 회랑 주변에 크고 작은 방과 욕실을 배치하였다. 자, 다섯 번째, 각 테라스마다 수목을 식재하고 강물을 끌어다가 저수지에 저장하고 관수하였다. 그리고 이 공중정원의 높이, 총 높이는 105m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건 뭐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파라다이스 가든. 자, 불리한 외부에 대해서 벽으로 둘러싸인 방형의 공간. 자, 불리한 외벽이라는 건 외부 환경이라는 건, 불리하다라는 건 기후가 불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고 모래가 막 몰아치고 하는 환경 때문에 담을 만들었다라는 거고요. 천국의 사강을 뜻하는, 네 강을 뜻하는 상징적 수로가 교차되고, 당시 메소포타미아인 등이 지상의 모든 과수를 포괄하는 것으로 생각된 여러 종류의 과수를 식재하였다. 자, 여기서 말하는 파라다이스, 천국을 의미하죠. 천국이 가운데 있고 연못이 가운데 있고, 이렇게 길이 정원을 4분원하게 됩니다. 4등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여기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고대 이집트와 고대 서부 아시아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